皆さんこんにちは。おちぐり日本語のちゅです。いつもご視聴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漢字を勉強していると、形が似てる漢字って結構ありませんか？そのような漢字はですね、もちろん最初は簡単に覚えることができ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時間が経つと、あれどっちがどっちだったかなっていうような混同したりした経験ってありませんか？今回はですね、このように皆さんがよく間違いやすい漢字を5つ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今回の動画を見ると二度と間違ってしまうことはなくなりますので、内容が気になる方はぜひ最後までご覧ください。자, 그럼 한자편 파트 1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파트 1에서는 손 혹은 또를 의미한 한자, 일본어로 맞다라고 발음하는 이 한자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3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7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5개의 한자를 새롭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한자 5개를 보고 계신데 사실은 서로가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한자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공통점은 한자의 오른편에 반대반이라는 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차이점은 한자의 왼쪽의 한자들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나무목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대하려고 길거리에 모여서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시위를 할 때는 항상 나무로 만든 무언가를 들고 시위하지 않나요?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로 만든 건데 무언가를 반대하려고 시위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나무 판자죠? 따라서 이 한자는 판자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있다, 있다 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망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黒板 우리말로는 흑판으로 읽히는데 칠판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看板 간판이라는 어휘로 음동 예문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입니다. まな板 요리할 때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마로서 훈독 어휘도 한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자판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흑토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땅 아래쪽에 묻혀있는 흙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한편 이 흙들과는 반대로 땅 위로 지금 무엇인가가 솟아 올라와 있네요. 그럼 질문입니다. 땅 속에 묻힌 흙과는 반대로 이와 같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언덕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언덕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사카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항이라고는 하는데 음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은 어휘니까 참고로만 해주세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할게요. 坂道 언덕길
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예문 가보겠습니다. 人生には上り坂もあれば下り坂もあります。 예, 좀 예문이 좀 길었는데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언덕판이라는 한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이 경우에는 발음이 작가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언덕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조개패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조개패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조개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개가 옛날에는 화폐의 가치를 가져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었죠. 따라서 조개패라는 한자는 화폐, 즉 돈이나 재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돈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물건을 팔아야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팔판 혹은 판매할 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요. 음으로만 항이라고 발음을 해줘요. 그럼 지금부터 예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販売 자, 판매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 예문 가보면 自販機で飲み物を買う 자판기에서 마실 것을 사다 라는 뜻이 되는데, 자판기 정식 명칭이 자동 판매기죠. 일본에서도 自動販売機 와 같이 발음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어휘니까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팔판, 판매할 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새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조각편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조각편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하에 있는 생김새가 마치 퍼즐의 조각 부분을 연상해 주시면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같이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인쇄 공장에서 무언가를 인쇄하는 장면이에요. 요즘에야 프린트기가 있어가지고 인쇄가 쉽게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했나요? 제일 먼저 나무판에 조각을 새겨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각을 반대로 찍어서 인쇄를 해야만 했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인쇄물을 만들 때 조각을 새기고 반대로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쇄용 판목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판목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요. 음으로만 방 또는 팡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할게요. 最新版 최신판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改訂版 개정판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도 함께 볼게요. 出版 출판이라는 어휘인데 이 아이가 바로 팡으로 발음된다는 어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인데 출판사는 일본어로 뭐라고 발음할까요? 정답은 出版社 가 되니까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판목판에 대해서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리세를 보면 반대반이라는 한자에 먹을식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먹을식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갑니다. 지금 한 남자 보이시죠? 사실은 이거는 저예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지금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 거라 생각하는데 다이어트가 쉽나요? 밥 시간만 되면 왠지 마음과는 반대로 막 그리워지지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마음과는 반대로 식욕을 땡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밥이 되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밥반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일본어로는 뜻으로는 메시라고 발음하고 음으로는 항이라고 발음해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입니다. ご飯 이게 바로 일본어로 밥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자, 그럼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이라는 어휘를 한꺼번에 소개해 볼게요. 朝ごはん、昼ごはん、晩ごはん 자, 그럼 다음 예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번에는 훈독으로 읽히는 케이스예요. 朝飯、昼飯、晩飯 자, 뜻은 방금 위에서 소개한 예문들과 같은데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니까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빠르게 레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나무로 만든 건데 반대 시위할 때 손에 드는 것이라고 해서 판자판이라고 해설해 드렸고, 뜻으로는 이타, 음으로는 땅으로 읽힌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땅속에 묻힌 흙과는 반대로 땅 위로 솟아오른 것이라고 해서 언덕판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대부분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사가라는 발음만 알아두셔도 좋다고 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반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팔아야 한다고 해서 팔판, 판매할 판이라고 말씀드렸고, 항이라고 음독으로만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한자는 인쇄물을 만들 때 조각을 새겨서 반대로 찍는 것이라고 해서 판목판이 됐었고, 음으로만 발음을 하는데 빵 또는 팡으로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한자는 마음과는 반대로 식욕을 땡기게 하는 것이 밥이다 라고 해서 밥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메시, 항으로 각각 발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자, 맞다네!